언제부터였을까? 가족이면서도 마치 멀리 떨어진 남처럼 느껴지는 이 숨막히는 어색함이 시작된 것은 서울 강남의 고층 아파트 숲 사이에 자리 잡은 모던한 디자인의 펜트하우스. 넓은 창밖으로는 한강의 푸른 물결이 넘실거리고 멀리 남산타워의 우뚝 솟은 모습이 보인다. 고급스러운 가구들로 채워진 거실에는 따스한 햇살이 스며들고 벽에 걸린 추상화는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생동감 넘친다. 이곳에 사는 이들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어디에나 있을 법한 가족이다. 하지만 그 평온한 표면 아래에는 복잡하게 얽힌 감정과 말하지 못한 속마음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가장인 이희로는 대기업 임원을 맡고 있는 전형적인 한국의 비즈니스맨이다. 엄격하고 꼼꼼한 성격으로 항상 냉정함을 유지하려 애쓴다. 회사에서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며 부하 직원들의 신뢰도 두텁지만 집에서는 과묵하고 감정을 드러내는 일이 거의 없다. 취미는 골프로 주말이면 필드에 나가 잔디를 누비며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그 모습은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잠시 내려놓은 듯 자유로워 보인다. 아내 이화영은 전업주부다. 온화하고 상냥한 성격으로 항상 가족을 위해 헌신한다.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내고 남편과 아이들을 챙기는데 여념이 없다. 꽃꽂이와 다도를 즐기며 동네 문화센터에서 강좌를 수강하기도 한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남편과의 소통 부족과 반복되는 일상에 대한 불만이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다. 장남 이태성은 명문대에 다니는 대학생이다. 우수한 성적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인재다. 대학 농구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틈틈이 친구들과 어울려 농구를 즐긴다. 밝고 사교적인 성격으로 주변에 친구가 많다. 하지만 아버지의 엄격한 태도에 반감을 품고 미래에 대한 고민이나 연애 이야기 등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하고 있다. 막내딸 이수지는 예고에 다니는 학생이다. 성적은 중상위권이지만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고 미술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예술적 재능을 키워나가고 있다. 내성적이고 예민한 성격으로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는 경우가 많다. 오빠와는 달리 아버지에게 순종적이지만 어머니와의 관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사춘기 특유의 감정 기복과 불안감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 앓고 있다. 아침 식사 시간, 가족은 식탁에 둘러앉는다. 이로는 태블릿 PC로 뉴스를 보며 가끔 커피를 마신다. 화영은 조용히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들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넨다. 태성과 수지는 각자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말없이 식사를 마친다. 겉보기에는 평화로운 아침 풍경이지만 각자의 마음은 어딘가 멀리 있고 가족 간의 대화는 거의 없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가족 구성원 하나하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듯하다. 아빠, 오늘 저녁은 뭐야? 수진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아, 오늘은 거래처 사람들과 저녁 약속이 있어서 늦을 거야. 이로는 태블릿 PC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한다. 그래. 수지는 조금 실망한 표정을 짓는다. 태성은 그런 부모님의 대화를 무관심한 듯 바라보고 있다. 이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걸까? 그들의 마음속 깊이 감춰진 진심과 겉으로 드러내는 가식 사이에서 갈등은 점점 깊어진다. 그리고 그 균열은 결국 가족의 유대감을 뒤흔드는 큰 파문으로 이어지게 된다. 따스한 봄 햇살이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아침, 이씨 집안의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아침 식사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대화는 거의 없었고 숟가락과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다. 이로는 스마트폰을 보며 미간을 찌푸린 채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화영은 그런 남편의 눈치를 살피며 밥을 덜어주거나 반찬을 권하는 등 쉴 새 없이 움직였다. 태성은 시리얼을 멍하니 씹으며 창밖으로 눈길을 돌렸다. 수지는 토스트 한 조각을 입에 넣은 채 휴대폰만 만지작거렸다. 수진아, 아침은 제대로 먹어야지. 이로의 낮은 목소리가 조용한 식탁에 울려 퍼졌다. 수지는 움찔 놀라며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 말 없이 다시 휴대폰에 시선을 고정했다. 아빠, 좀.
주말 아침는 잔소리 좀 하지 마세요. 수지는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로는 딸의 태도에 불쾌감을 느꼈지만 굳이 잔소리를 덧붙이지는 않았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아침 풍경이지만 이씨 집안의 아이들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엄격한 교육 방식에 억눌려 자랐다. 특히 태성은 이로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항상 공부에 매달렸고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다. 하지만 그러한 압박감은 태성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태성은 초등학생 때부터 농구에 열정적이었다. 학교 농구부에서 활동하며 주말에는 농구 코트에서 땀을 흘리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었다. 하지만 중학교 입시를 앞두고 이로는 태성에게 농구를 그만두라고 강요했다. 태성아, 너는 공부에 집중해야 한다. 농구 같은 것에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어. 이로의 말은 태성에게 큰 충격이었다. 농구는 태성에게 단순한 취미 그 이상의 의미였다. 코트를 누비며 팀원들과 함께 땀 흘리는 희열, 승리를 향한 열정, 그리고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짜릿함은 태성에게 삶의 활력소였다. 하지만 아버지의 말에 거역할 수는 없었다. 태성은 눈물을 머금고 농구부를 그만두고 입시 공부에 매진했다. 그리고 결국 명문중학교에 합격했다. 이로는 태성의 합격을 기뻐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태성의 마음속에는 깊은 공허함만이 남아있었다. 아빠는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전혀 몰라. 태성은 속으로 씁쓸하게 중얼거렸다. 수진 역시 아버지의 애정에 목말라 있었다. 이로는 바쁜 업무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했다. 수진에게는 엄격한 태도로 대하는 경우가 많았고 좀처럼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느꼈다. 수진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게 살갑게 대하는 것이 어려웠다. 이로는 수진에게 항상 예의 바르게 행동할 것을 요구했고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싫어했다. 그래서 수진은 아버지 앞에서는 늘 긴장했고 진짜 자신의 모습을 숨겼다. 어느 날 수진은 학교에서 친구와 크게 다투고 울면서 집에 돌아왔다. 이로에게 위로받고 싶었지만 이로는 수진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지도 않고 말했다. 싸움을 했다는 건 내 잘못도 있는 거겠지? 남에게 피해주는 행동은 하지 마라. 이로의 차가운 말에 수진은 깊은 상처를 받았다. 아빠는 내 마음을 조금도 몰라. 수진은 그렇게 생각하며 방문을 닫고 혼자 울었다. 이렇게 이씨 집안의 아이들은 각자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안고 성장했다. 그리고 그 상처는 가족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어갔다. 시간이 흘러 태성은 대학교에 진학했지만 아버지와의 갈등은 더욱 심해졌다. 태성은 경영학과에 진학하여 아버지의 기대를 충족시키려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음악에 대한 열정을 버릴 수 없었다. 결국 태성은 대학교 2학년 때 자퇴를 선언했다. 이로는 아들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분노했다. 태성아,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 대학교를 그만두겠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로는 화를 참지 못하고 태성을 다그쳤다. 저는 음악을 하고 싶어요. 대학교를 그만두고 음악학원에 다니고 싶습니다. 태성은 마침내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았다. 하지만 이로는 아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음악으로 밥벌이가 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라. 너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해야 한다. 이로의 말은 태성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아빠는 제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조금도 몰라요. 저는 아빠의 꼭두각시가 아니에요. 태성은 울부짖으며 집을 뛰쳐나갔다. 태성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이씨 집안은 발칵 뒤집혔다. 화영은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하는 남편에게 실망감을 느꼈다. 당신은 항상 그래요. 태성이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않아요. 화영은 남편에게 울분을 토해냈다. 화영 씨, 당신까지 왜 그래? 태성이는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는 거야. 그걸 막는 게 부모의 책임이 아니겠어? 이로는 화영의 말에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생각만 강요하는 거잖아요. 태성이는 태성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해요.
화영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이로는 아내의 말에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아이들의 진짜 마음을 깨달았다.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이로는 자신의 지난 행동을 되돌아보며 깊은 후회에 휩싸였다. 태성의 대학교 자퇴 소동을 계기로 이씨 집안에 숨겨져 있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가족 사이에는 깊은 골이 생겼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이 오갔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이씨 집안에 또 다른 폭풍이 몰아쳤다. 수진이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진 것이다. 수진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아이를 낳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이로는 수진의 결정을 맹렬히 반대했다. 수진아, 아직 어린 내가 아이를 낳는다는 건 말도 안 돼. 당장 아이를 지워라. 이로의 강압적인 태도에 수진은 반발했다. 싫어요. 저는 이 아이를 낳을 거예요. 아빠는 제 인생에 대해 뭐라고 할 자격 없어요. 수진은 집을 나와 친구 집에 숨었다. 화영은 딸의 편을 들었고 이로와의 갈등은 극에 달했다. 당신은 왜 항상 아이들의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엉망이 된 거예요. 화영은 이로에게 쌓였던 분노를 터뜨렸다. 이로는 아내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다. 이로는 수진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리고 수진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 수진은 아버지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을 열었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씨 집안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태성은 음악의 꿈을 이루기 위해 힘든 길을 걷고 있었고 수진은 어린 나이에 엄마가 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화영은 남편과 아이들 사이에서 갈등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 시간이 흘러 태성은 유명한 뮤지션이 되었고 수진은 아이를 낳아 잘 키웠다. 이로는 회사에서 은퇴하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했다. 이씨 집안은 오랜 시간 동안 상처와 아픔을 겪었지만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았다. 그리고 그들은 깨달았다. 가족이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아픔을 나누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이들의 삶은 계속된다.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란다. 시간은 흘러 태성은 유명 뮤지션으로 성장했다. 그의 음악은 젊은 세대의 공감을 얻으며 큰 인기를 얻었고 각종 음악 차트를 석권했다. 하지만 성공의 기쁨 뒤에는 깊은 고독과 슬픔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아버지와의 갈등, 가족과의 단절은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다. 태성은 음악을 통해 자신의 아픔과 슬픔을 표현했다. 그의 음악은 때로는 슬프고 애절했으며 때로는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음악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선사했지만 정작 그 자신은 여전히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어느 날 태성은 콘서트 도중 무대에서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그는 심각한 심장 질환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그에게 심장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성은 절망에 빠졌다. 그는 아직 젊었고 이루고 싶은 꿈이 많았다. 하지만 죽음의 그림자가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그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병을 알리고 싶지 않았다. 그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태성의 병은 점점 악화되었고 결국 그는 가족들에게 사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이로와 화영은 아들의 병을 알고 큰 충격에 빠졌다. 그들은 태성을 살리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적합한 심장 기증자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수진은 오빠를 위해 자신의 심장을 기증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의사는 수진의 심장이 태성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수진은 절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기적적으로 나타날 적합한 심장 기증자를 간절히 기다렸다. 시간이 흘러 태성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다. 그는 의식을 잃고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이로와 화영은 아들의 곁을 지키며 눈물로 기도했다. 수진은 매일 밤 교회에 나가 오빠를 위해 기도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다. 뇌사 상태에 빠진 환자가 나타난 것이다. 그의 심장은 태성에게 이식하기에 적합했다. 이로와 화영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수진은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태성은 무사히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태성은 건강을 되찾았다. 그는 새 삶을 얻은 것에 감사하며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퇴원 후 태성은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그는 음악 활동을 재개했고 더욱 성숙하고 깊이 있는 음악을 선보였다. 그의 음악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태성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삶의 소중함과 가족의 사랑을 노래했다. 그는 자신의 음악으로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싶어 했다. 이로는 은퇴 후 가족들에게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태성과 수진의 꿈을 응원했고 화영과 함께 여행을 다니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는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화영은 남편과 아이들의 사랑을 느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앞으로 더욱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했다. 수진은 태성의 병을 계기로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다. 그녀는 간호사가 되어 아픈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향해 열심히 노력했고 마침내 간호사가 되었다. 이씨 가족은 오랜 시간 동안 시련과 역경을 겪었지만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함께 아픔을 극복하며 더욱 강한 유대감으로 맺어졌다. 그리고 그들은 깨달았다. 가족이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지지하고 믿어주는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이희로의 장례식이 끝난 후 화영은 깊은 슬픔과 혼란에 휩싸였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도 힘겨웠지만 유언장 내용은 그녀에게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모든 재산을 숨겨진 아들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은 이로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나와 아이들은 안중에도 없었던 건가? 화영은 울분을 토하며 이로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해 보였다. 화영은 그 얼굴에서 더 이상 사랑이나 미안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냉정하고 잔인한 이방인의 모습만이 보였다. 엄마, 괜찮아. 수진이 조심스럽게 화영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수진도 아버지의 유언에 충격을 받았지만 어머니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더 괴로웠다. 괜찮지 않아. 하나도 괜찮지 않아. 화영은 수진을 끌어안고 흐느꼈다. 수진은 어머니의 등을 토닥이며 아무 말 없이 함께 울었다. 태성은 장례식장 한쪽 구석에서 담배를 피우며 착잡한 심정을 달랬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슬픔보다는 분노와 허탈감이 더 컸다. 그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억압하고 꿈을 짓밟았던 아버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가족을 배신하고 떠난 아버지. 젠장. 태성은 담배 연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잿빛 하늘은 그의 마음처럼 어둡고 답답했다. 며칠 후 이로의 숨겨진 아들 이준영이 나타났다. 그는 이로의 회사와 집, 모든 재산을 상속받았다. 준영은 잘생긴 외모에 매력적인 미소를 가진 젊은 사업가였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화영과 아이들 앞에 나타나 상속 절차를 진행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영입니다. 앞으로 이 집과 회사는 제가 관리하게 될 겁니다. 준영은 냉정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화영은 그의 눈빛에서 일말의 죄책감이나 동정심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승리자의 오만함과 탐욕만이 가득했다. 당신이 우리 아빠의... 수진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준영은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법적으로 저는 이 집과 회사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곳에서 나가주셔야 합니다. 화영은 준영의 뻔뻔한 태도에 치를 떨었다. 그녀는 이 집에서 나갈 수 없었다. 이 집에는 남편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리고 이 집은 아이들이 자란 곳이었다. 우리는 여기서 나갈 수 없어요. 이 집은 우리 집이에요. 화영은 필사적으로 외쳤다. 하지만 준영은 냉정하게 대답했다. 법적으로는 제 집입니다. 나가주시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화영과 아이들은 이 집에서 쫓겨났다. 그들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해야 했다. 화영은 생계를 위해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고, 태성은 음악 활동을 접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다. 수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다. 이씨 가족은 이로의 죽음과 준영의 등장으로 완전히 무너졌다. 그들은 가난과 좌절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갔다. 하지만 화영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며 미래를 준비했다. 태성은 음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그는 힘든 시간 속에서도 틈틈이 작곡을 하며 꿈을 키워나갔다. 수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가족들을 격려하며 희망을 불어넣었다. 어느 날 화영은 우연히 이로의 서재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장에는 이로가 숨겨왔던 비밀들이 적혀 있었다. 준영의 존재, 그리고 그에게 재산을 상속하려 했던 이유. 하지만 일기장에는 또 다른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다. 준영은 이로의 친아들이 아니었다. 이로는 준영의 어머니와 불륜 관계였고, 준영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다. 화영은 일기장을 읽고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이로가 자신을 속이고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하지만 화영은 곧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로에게 휘둘리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진실을 밝히고 싸우기로 결정했다. 화영은 변호사를 찾아가 이로의 유언장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는 이로의 일기장을 증거로 제출하며 준영이 이로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혔다. 준영은 화영의 소송에 당황했다. 그는 이로의 친아들 행세를 하며 재산을 가로채려 했지만 그의 거짓말은 곧 들통났다. 법원은 화영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로의 유언장은 무효가 되었고 화영과 아이들은 이로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준영은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났다. 화영은 다시 이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아픔을 극복하며 더욱 강한 유대감으로 맺어졌다. 그리고 그들은 깨달았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게 되어 있으며 가족의 사랑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이들의 삶은 계속될 것이다. 진실을 밝히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그들의 앞날에 행복과 희망이 가득하길 바란다. 이 이야기는 가족 간의 소통 부재와 이해 부족이 얼마나 큰 불행을 초래하는지 보여줍니다. 이이로는 자신의 가치관만을 고집하며 가족들의 꿈과 행복을 억압했습니다. 그는 성공에 대한 집착과 숨겨진 과거에 얽매여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의 엄격함과 냉정함은 가족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결국 가족 간의 단절을 초래했습니다. 이처럼 가족 구성원 간의 진솔한 소통 부족은 서로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낳고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화영은 남편의 무관심과 억압 속에서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헌신했지만 자신의 꿈과 행복을 희생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의 소통 부족으로 인해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꼈고 결국에는 남편의 배신으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 한 사람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관계가 얼마나 불안정하고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태성과 수지는 아버지의 엄격한 교육 방식과 무관심 속에서 방황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꿈을 펼치지 못하고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이는 아이들의 개성과 꿈을 존중하지 않고 부모의 욕심을 강요하는 것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가족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화영은 남편의 배신과 죽음,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아이들을 위해 꿋꿋이 살아갔습니다. 태성은 심장병이라는 시련을 극복하고 음악에 대한 열정을 이어갔습니다. 수지는 어린 나이에 엄마가 되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긍정적인 마음으로 아이를 키우며 간호사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이 가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가족은 단순히 혈연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관계입니다. 가족은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가족 간의 소통과 이해, 사랑과 희생을 통해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합시다.